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크게 늘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오토바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도내 설치 장소가 2곳에 불과하지만 벌써 한 곳에서만 3천 건에 가까운 적발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 시내의 한 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르게 지나갑니다. 곧이어 또 다른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인도 위를 달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칼치기 이런 것도 있었고 신호 위반 이런 것도 좀 어려움 겪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쪽에 달려 있어 법규를 위반해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해 차량 뒷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도입하면서 불법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과 보은 피발령 2곳뿐.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카메라 한 대당 단속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 과속 위반이 2,900여 건, 신호 위반 230여 건, 안전모 미착용도 20여 건 적발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는 물론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하여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같은 신호 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하여 충북에서는 최근 3년 동안 1,900여 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6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도로를 대상으로 후면 무인 단속 장비 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윤건영 교육감 공약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의 시범 운영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토대로 정책 추진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전면 확대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아침 간편식 시범학교인 청주공업고등학교입니다. 메뉴는 불고기 주먹밥과 주스가 나왔습니다. 등교 시간에 쫓겨서나 습관적으로 아침을 걸러온 학생들이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간편식 신청 때문에 먹기 시작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안 먹고 와요, 평상시에. 아 원래 안 먹고 왔어? 네. 아침 간편식 제공은 윤건영 교육감 공약으로 초중고 9개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무상으로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6월달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시범학교 전교생의 27%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메뉴는 샌드위치와 빵, 떡, 주먹밥 등 크게 5종류가 번갈아 나옵니다. 확실히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도 별로 배가 고픈 것도 없고 점심시간까지 배고픈 상태로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전면 확대를 위해선 예산 문제가 가장 큰 해결 과제입니다. 도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경우 한 끼 단가를 4천 원으로 잡고 학생 2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한 해 260억 원이 소요됩니다. 도교육청 단독으로 전면 무상 실시를 하기엔 버거운 액수입니다. 일선 교사들도 업무 가중을 이유로 아침 간편식 지도를 반대하고 있어 자원봉사자나 학교 관리자의 헌신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문제, 조직 문제, 음식의 질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후에 결정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간편식 시범 운영은 올 연말까지로 단계적 도입을 비롯해 자치단체의 참여 여부와 일부 자부담을 할 때 학생들의 참여율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건영 교육감이 발표한 초등의 실력 다짐 프로젝트는 사실상 일제고사 도입을 위한 신호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학기 말 고학년 총괄평가 실시에 대해 줄세우기 시험으로 학력 경쟁과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율실시와 평가 결과 공개를 금지한 것도 서열화 논란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치르는 일제고사가 아니라 다양한 시험 문항 선택이 가능하고 비교 서열화를 금지한 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충북대 병원에서 의대 증원 갈등과 관련해 교수 한 명이 또 사직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의대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배장환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에 헌신하는 의사를 키워낸다는 사명감으로 교육해왔지만 내년 신학기에 200명의 학생이 입학하면 아무리 교수들이 발버둥을 쳐도 제대로 된 의사를 키워낼 수 없을 것이라며 사직의 변을 밝혔습니다. 충북대 병원에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수가 사직한 경우는 지난달 정형외과 김석원 교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단법인 충북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보호자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사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의 의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집단 휴진에 동침한 도내 병의원과 피해 상황을 파악해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 2년 차를 맞은 K리그 충북 청주FC가 올 시즌에도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K리그 1부부터 K5까지 모두 59개 팀이 참가하는 코리아컵에서는 아쉽게 16강에서 탈락했지만 정규리그에서는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리그를 절반 가까이 치른 시점에서 충북 청주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제 열린 충북 청주FC와 성남FC의 코리안컵 2024 16강전. 전반전 심판의 명백한 오심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충북 청주는 포기하지 않고 후반전 반격에 나섰습니다. 상대 실책을 틈타 왼쪽에서 낮게 깔려온 크로스를 김지훈이 침착하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1대1로 비겼으나 승부차기에서 패해 올 시즌 코리안컵 도전은 중도에서 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북 청주에게는 더 중요한 정규리그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리그 9위에 안착해 있는데 3위와 승점이 불과 4점밖에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중위권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5위권 안에는 들어야지 우리가 목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계획을 잡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프로 2년 차인 충북 청주FC는 더 끈끈해진 조직력으로 실점을 크게 줄이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6경기 12골로 경기당 한 골도 안 되는 저조한 득점력 탓에 무승부가 많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는 조직력으로 열심히 뛰어줘서 한 골 한 골 만들어내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저희 팀이 열심히 모두 뛰어주면 골은 저절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험이 많은 베테랑 공격수 김병호를 영입해 분위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온 만큼 저 그리고 선수들이랑 힘 보태서 저희 팀이 목표로 하는 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첫 시즌 성적표는 리그 8위. 지난해를 넘어서려면 화끈한 공격력과 탄탄한 수비, 공수조화를 통한 승리가 공식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때이른 더위 때문에 일찌감치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 가정이 많은데요.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별로 냉방 속도를 시험해보니 제품별 최대 2분 30초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심화되는 이상고온 현상에 여름철 필수 가전이 된 에어컨.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3개 브랜드 5개 제품의 18평형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을 시험 평가해봤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24도씨 강풍으로 설정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고가형 2개 제품과 중저가형 삼성전자 제품이 6분대를 기록하며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에어컨을 5시간 동안 가동한 평균 온도와 설정 온도 간의 차이는 고가형 LG전자 제품과 중저가형 오텍 캐리어가 마이너스 0.4도씨로 적어 우수했습니다. 2개 제품이 23.6도로 나타나 설정 온도인 24도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0.4도 낮았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1.4도까지 편차를 보였습니다. 소음은 5개 제품 중 중저가형 LG전자 제품이 43데시벨로 가장 조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냉방 모드와 제습 모드에 따른 실내의 온습도와 소비 전력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공기순환기인 서큘레이터를 함께 쓰면 에어컨 단독 사용보다 평균 26초가량 빨리 냉방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냉방 모드와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냉방 속도 측면에서 서큘레이터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냉방 속도가 더 빨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에어컨별 냉방 능력과 보유 기능, 구입 가격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거주 환경에 알맞은 제품을 비교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동양화가 왕열 작가의 예술적 담론을 나누는 예술과 담론이 청주 네오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담론은 무릉도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90여 점의 작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해옥 가야금 병창 공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플레잉 인 유토피아를 주제로 한 왕열 작가 초대전은 다음 달 7일까지 네오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옥천군이 배구 선수 김세진과 항성정, 가수 요요미와 김태웅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옥천이 고향인 김세진은 한국배구연맹 운영 본부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프로배구 우리카드 소속의 한성정도 옥천 출신으로 지난해에는 1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요요미는 옥천 1호 디지털 관광 주민으로 선정됐고 8살 김태웅 군은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옥천군의 소식과 문화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음성군이 감곡 생활체육공원부터 감곡 휴먼시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다음 달 착공합니다. 군은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해 길이 410m, 폭 20m 규모의 2개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당 노선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 넘게 장기 미집행된 구간으로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